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최중화 재용조선인협회 전 회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네. 어떻게 고국땅에 오시니까. 고국은 아니지만. 제2의 고국이죠. 예,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은 조국을 떠나서 살아보면은 또 땅이 그리워지고 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해외에 나가 살아보면은 대한민국 참 좋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해외에 가서 살아보고 좌파에서 우파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해보고, 특히 기업인들이 가서 그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업인들이 애국자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친자본주의 세력으로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8월 초에 치료를 좀 받고 싶어서, 한국에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요? 치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오셨군요. 비싼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 가지고 비행기 값이면 거기서 치료한대요? 여기가 더 좋은가요? 아마 진료를 받아서 큰 병원에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수술 같은 거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가 좋은데 그 대신 그게 좀 받기가 어렵군요. 물론 뭐 저희가 이 이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라는 걸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료 하루는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그렇죠. 또 중국에서도 살아봤고, 또 이러저러하게 여러 나라를 걸치면서 살아본 결과 공짜는 확실히 안 좋구나. 공짜는 확실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뭐 영국에 이제는 한 10년 좀 넘게 살았으니까. 10년 넘게 사셨어요? 언제 가신 거예요? 2007년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뭐 한두 번 아팠겠습니까? 병원 가서 보면은 뭐 의사들이 집회에 진료소죠. 집회에 가보면 이제 책장 번지면서 약 이름 찾아서 처방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감기 같은 게 걸리면은 다시 그게 다른 병으로 되는 그런 그 기간이 너무 빨리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치료라는 거는 신속히 받아야 돼요. 뭐 예약하고 진료소도 예약하고 가야 되니까. 진료소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예약이 다 차 있으면 이제 막 일주일도 걸릴 수 있고 며칠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공짜니까 별로 덜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겠네.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 가면 탈모인들 많고, 그러니까 영국 분들은 그래도 뭐 이 언어라도 좀 되니까나 또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아니까 그런데, 저희 탈북민 같은 경우도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탈북은 언제 하신 거예요? 탈북은 제가 2004년도에 2004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한국에 안 오고 영국으로. 영국으로 직접 가신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어떻게 영국으로 갈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탈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할 때 뭐 누구나 다 대부분 다 물어보면 한국으로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그 땅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벗어나서 보니까 이제 한국도 보이고 다른 데도 보이고 하는 게, 한국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제 영토가 일단 작고 땅덩어리 작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서 세뇌받았던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적대국인데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여길 선택 안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는 3대째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강국이. 네.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군대에서 총을 쥐고 남한을 겨냥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북한을 또 대고 해야 되는 게 좀 가슴 아팠어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내 손으로 총으로 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그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혹하게 그렇게 이제 그 뭐 생각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군대에 다녀오신 거예요? 예, 군대 생활은 한 11년 6개월을. 어떤 부대에서? 포부대였고, 포부대였고 거기서 제가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포를 운전하신 거예요? 아니, 포를 이제 견인해 가지고. 포차? 포차지요. 네. 포차에 이제 포탄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26살이면 해수로 10년이면 원래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때 북한이 말하자면 운전병도 국가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양성을 하려면 기름값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운전병 양성하기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양성을 해서 기술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예. 이 양성은 따라 모으고 예. 제대를 시켜버리면 그 예. 전투기제 누가 끄고 나갑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갔을 때 몽땅 초기봉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제대될 사람들 다 여기 한국 분들이 초기봉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직업군인 원사 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 그게 제대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만기가.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좀 생각을 잘 맘대로 해가지고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청춘 10년을 바쳤고 26살의 국가가 나한테 너는 이제부터 47살까지 이걸 해 하고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또 의식이 깨어지셨네요. 깨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군대 생활하면서도 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의 불합리한 이 환경이 왜 우리가 배운 거는 아주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었는데 내가 바라본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왜 그럴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문자답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이념인데 이 이념이 최종 목적은 둘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근데 자본주의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지 않냐. 배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상당히 돈도 벌 수 있고 상당히 선각자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돈도 벌 수 있고 하는데 우린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인간이 희망하는 삶이 뭐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여유 있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여유로운 삶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왜냐하면 집으로 가야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라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군대 딱 있으면 나는 초기공무 특무상사에서 별도 달 수 없고 더 갈 수가 없다는 딱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를 했고 이제 제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형제들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세상 밖은 과연 어떨까? 죽는 거는 한 발 차인데, 한 발 차인데 죽기 전에 해답은 좀 가지고 싶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그랬어요. 북한이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미국 때문이라고. 계속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미국 때문인데 미국은 왜 빨리 전쟁을 안 일으키냐.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이 쌀 갖다 주고 근데 이렇게 지금 도와주는 이 상황에 지금 쌀 들여보내는 건 미국밖에 없는데 왜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과연 넘어서면서 바랬던 거는 사실 북한이 말한 게 맞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속았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북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그래서 그렇다면 난 다시라도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딱 넘어와서 2시간 만에 예. 우리가 철저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아유, 이제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한국에서, 저는 좀 오래 걸렸거든요. 한국에서 출판한 책을 그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새벽에 들어와서 탈북 같이 한 분들 아줌마들이니까 제 옷을 딱 이러고 그 책을 나는 잠이 안 오니까 왜? 예. 나도 그 충성심이 높았던 사람이거든. 그런 내가 네. 배신을 했다는 걸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충성심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명분을 찾아야 책을 뒤지다가 딱 보니까 완전히 철저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 부모 세대, 그 전 세대 예. 그 인생을 뭘로 보상하겠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넘어서서 이제 북한으로 갈 생각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오면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다가 영국으로 가셨군요. 아, 정말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셨네요. 네. 저도 한국에 가서 한 10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굶어 죽게 됐을까? 한국에 와서 살아봤더니 여기 사람들도 뭐 거의 비슷하게 우리랑 머리도 비슷한 것 같고 예, 뭐 열심히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대체 이 하나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하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배가 불러가지고 뭐 살 빼는 게 뭐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된 이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저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재영 그 탈북민들이 꽤 많으십니까? 예, 한 700명 되는데 실제는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출생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해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수를 대체로 압니다. 뭐 공급 같은 거 논아주려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줘야 되고 그러면 체크를 하다 보면 가정수가 얼마가 되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700명, 숫자상은 한 700명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그분들은 다 어떻게 적응을 잘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비자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2%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자를 지금 다 받고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비자를 못 받은 사람들도 일단 홈오피스에 지금 비자 가정에 있기 때문에 다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영국에서도 한국의 문제를 걱정을 좀 많이 하시나요? 예, 많이 걱정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여기 잘했다 안도의 숨도 쉬면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우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잖아요. 북한은 못 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그래도 갔을 때 웃음을 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인데 저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를 굉장히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영국은 300년 전에 산업혁명을 했고 민주주의 모든 국가 정치 시스템이 거기서 다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회 정치들이 다 만들어지고 오면서 해왔던 나라인데 사실은 여기 정치하고 저기 정치하면 거기 정치가들은 그렇게 안 떠듭니다. 안 떠들어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는 무슨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사기꾼 같아요. 예, 원래 정치인은 사기꾼이라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 국민이 선택을 직업적인 사기꾼. 선택을 이끌어내는 거지. 막 나가서 떠들어대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저도 뭐 협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해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작은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가면서 이제 영국의 정치 상황 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미해는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영국은 300년 동안 오면서 다 겪었습니다. 그렇겠죠. 다 겪고 오면서 이제는
안정이 돼가지고 가고 있고 또 한반도 상황하고 틀린 거는 분열이 안 돼 있고 이념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이 있다, 이념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북한과 남한처럼 예,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예. 그 신봉하는 예. 그 안에서 예. 이제 약간의 예. 방법론적인 차이지 차이죠. 이념적인 차이가 예.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탈북자들이 예. 지난 5월에 예. 이 신정부에 대해서 예.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전 노무현 정권 때 예. 탈북자들의 어떤 생명권이 예.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이렇게 의심을 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뭐 망명하겠다고 예. 이렇게 예. 했는데 기사를 봤습니다. 그 BBC 방송국에서 예. 그때 와서 취재를 예. 해주셨고 BBC의 아주 고위 간부께서 예.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기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그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만약 경우에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쪽에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북비라도 못 보내게 하고, 뭐 북한 인권 뭐 이런 것도 뭐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와서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몰라서 못 싸운 게 아니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신해서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강경하게 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계시는 어떤 탈북민으로서 그 탈북자 3,000명이 그 막 망명 선언을 집단 망명하겠다고 막 선언할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 2007년도에 탈북민들이 2007년, 2008년도에 영국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왔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바라봤을 때도 그때 노무현 정권 말기죠. 딱 말기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권하고 가까워진다는 거는 우리는 저 정권이 무너져야만 내 가족이 사는데 그 정권하고 가까워진다는 거 굉장히 싫어했고, 그때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걸치면서 정부 기관에 굉장히 좌파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가 다 넘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국익이 우선이 돼버리면은 우리를 보따리를 다시 지어서 배낭을 지어서 국익을 우선이 되면 북한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명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그때보다 지금 더 하죠. 지금 더 하게 어떤 그런 불신이 있었죠.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야 저거 와도 큰일이다. 저거 지금 영국이 지금 스톱앤 난민 이거 스톱으로 형성되고, 영국은 다 우리가 알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대국들이 대부분 옛날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일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탈북민들을 2004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던 게는 그때 부시 대통령인가 그때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법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영국도 말하자면 형님 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하게 받다가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오면 받아야 되는데 국제법상 인권법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한국이 있다고 해서 너네 한국이 가라 이거 아니거든. 내 나라에 들어왔으면 받아야 되거든. 근데
제안을 하는 거는 무한정 받자는 전략, 정치적 전략에서 어느 정도만 하고 그렇죠. 다수도 시키는 그런 뭐 그렇죠. 정책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선진국이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오게 되면 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저기 한국에서는 지금 탈북자들이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뭐 100번 환영해야 될 일이고 예,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그 공산 왕조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뭐 절대로 핵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공산 왕조를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만 이게 뭐 통일, 그다음에 통일 안 해도 통일은 자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통일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영국이 대서양 건너에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붙어 있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체제 이념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대포도 가지고 있고, 탱크도 가지고 있고, 네, 미사일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입밖에 없어요. 슬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제거 작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미군에 편입을 해서 싸워도 좋겠다. 근데 군인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영국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영국군에 편입이 되든 미군에 탄원을 하든 그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우리 자체 군대를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 군대를 만들기는 어렵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훈련이라도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탄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원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진짜로 뭐 계속 말폭탄만 날리지 마시고 진짜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뭐 옛날에 우리 행주치마 아주머니들이 이 앞치마에다가 이 돌이라도 담아서 날아다 드렸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도와서 김정은 왕조를 제거하고 북한에 영국에서 배웠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배우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못 사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오직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공산 왕조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자기들의 호화 사치 생활만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부터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그거야말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죠? 김일성이가 분배해주는 거 같고 도대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치료차로 왔다가 네. 여러 단체장 분들 좀 만나 뵙고 해외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몇 번 못 만났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뭐 박사님께서 이렇게 학력도 높으시고 뭘 학력 뭐 관계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패널로 또 나가서 방송도 하시고 또 이번에 가장 제가 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했던 거는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김정은 제거하겠다니까 1억 달러 참 그게 영국에서도 거기서 1억 달러 거기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완전히 우스워 보입니다. 우스워 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저런 용기라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온 김에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만나 뵙고 제가 싶었고. 재밌는 거는 네. 미국에 이제 7월 5일에 갔는데 네. 그때까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갔을 때 김정은을 암살해서 제거했다고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말이야 김정은을 암살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을 암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핵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생명줄이고 김정은은 자기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끊임없이 휘둘러야만 살 수 있고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냐? ICC에 아무리 제소해봐야 그게 무슨 뭐 필요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암살 현상금 1억 달러를 걸어가지고 계속 이제 1억 달러 돈이 있다고 흔들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자들도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선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참 그런 의지와 용기, 고민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받고. 아니 저는 20년 동안 고민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상황을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보수 세력에 뭐 보수가 또 우리를 또 막 그렇게 많이 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해주고 있는 그래도 보수가 돼야 되는 거죠. 돼야만 우리가 고향으로 가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고향으로 가더라도 진짜 생존권과 번영 이게 보장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야지. 아니 여기가 북한처럼 돼가지고 아니 굶어 죽는 사람이 몇백만 명씩 나오는 그딴 나라 된다면은 뭐 간들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 공산주의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추정했던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거의 뭐 그게 완전히 무슨 이제는 사회 전반에 너무 많이 만연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느껴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인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인 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언제 깨닫습니까? 다 끝난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 들어와야 소가 없어진 다음에 소가 잊어버렸네 이렇게 이게 아니네. 이건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공산체제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공산주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우리 김일성은 잘해주겠다고 안 그랬어요? 맨날 나와서 이밥에 고기 국을 먹고 이제는 뭐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을 쓰고. 저는 중국에 넘어갈 때 그때 등소평이 있었댔는데 등소평이 아니겠다. 있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시장에 도문시장에 새벽에 나갔는데 그때는 도망갈 옆을 벗어나야 되니까 나갔는데 동가라는 수박을 처음 그렇게 큰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북한에서 말하는 동가인 줄 알았어요. 수박이라면 우리 북한에서 요만하지. 이만한 거 있는 거예요. 저게 북한에서 말하는 거 돼지 먹인다고 우리 군대 때 심어서 하던 동가인가 했는데 그게 수박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문 새벽시장이 무슨 그렇게 멋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는 이게 공산주의구나. 그럼 우리 수레민과 지도자 동지는 도대체 밤잠을 못 자고 인민들을 걱정하고 박구랑을 거닐면서 백성들에게 잘 해주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국민에 대한 애정이 1%도 있었는가? 맞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게 골고루 강아지를 잘 너무 되게 쟤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도 생존을 위한 우리 다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 군대 생활도 해봤고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본능만 살아나거든요. 본능만. 이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능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뭐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자체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그 편안과 자기의 그 안락과 자기의 그 호화사치, 그 인간적인 욕망.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들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몇 살이야? 그 70 넘었는데 70 80 거의 됐을 때 16살짜리 뭐 아들도 있고, 뭐 9살짜리 애도 있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도망을 딱 건너서 본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출판한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야, 우리 보고는 한 여자만 데리고 살고, 바람도 피지 말라고 다 잡아가면서, 저희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수련인과 지도자 공지가 이런 사람들이었나? 그러니까요. 그 책이 그 김일성, 김정일이 가게에 대한 거 쫙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중국에? 네, 중국에 그 집에 있는 거 그 사람이 집주인이 써서 봤는데, 나 그거 보고, 야, 자기는 다 할 거야. 그래, 뭐, 삼천국녀 왕이니까 가져라. 백성은 밥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굶어 죽게 해요? 그것도 한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또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으로 어떻게 굶어 죽게 합니까? 저도 형을 셋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셋을 잃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대로 했던 목적이 초이봉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휴가를 받고 왔는데 딱 보니까 10년 만에 온 거 아닙니까? 딱 봤는데 집안이 다 몰살할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 다 돌아다 보고 과연 누가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나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형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낭 하나 메고 휴가 갔다가 그래서 부대로 가서 3년을 버텼습니다. 집을 가겠다고. 그래서 29살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3년을 더 버텨가지고 이제 제대로 했죠. 그래서 왔는데 겨우기는 늦었죠. 그때는 94년도는 제일 굶어 죽었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죽었죠. 3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여기서 밥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밥이나 먹는다고 그렇게 만족하게 살 수는 없는 이유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 형제, 내 부모, 형제들, 조카들 다 거기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안전지대로 놨다고 해서 배부르게 먹고 사면서 자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다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네. 아유, 제가 오늘 동지를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오늘 이만큼 마치고 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